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무리를 깨워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장바구니 물가만 자꾸 오르는 걸까요? 우리 지갑을 자꾸만 얇게 만드는 이 인플레이션,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오늘은요, 경제학의 바이블이죠. 이중구, 이청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바탕으로 단기 인플레이션의 두 가지 얼굴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두 학생과 여러분의 궁금증까지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죠. 도대체 물가는 왜 오르는 걸까요? 진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이젠 정말 지겹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원인이 딱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죠? 우리 경제학원은 교재에서는요, 이 단기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물건을 너도 나도 사려고 해서 생기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처럼 물건 만드는 비용 자체가 올라서 발생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에요. 느낌이 오시나요? 하나는 앞에서 막 끌어당기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뒤에서 막 밀어 올리는 힘인 거죠. 오늘 이 두 힘의 정체를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죠. 바로 수요가 물가를 끌어당기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건 말이죠. 어찌 보면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서 생기는 행복한 고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그래프 나왔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세로축이 전반적인 물가 수준, 즉 P고요. 가로축은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량, 다시 말해 국민소득 Y입니다. 원래 우리 경제는요, 이 총수요 곡선 AD와 총공급 곡선 AS가 만나는 이 제로 지점에서 아주 평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물가는 P0, 국민소득은 Y0, 아주 안정적인 상태였죠. 이야,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경제학 그래프는 현실 세계랑 연결해서 생각해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이동했다는 건 아주 쉽게 말해서 나라 전체에 돈이 막 돌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는 힘, 그러니까 구매력이 갑자기 확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이런 상황들이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질 거야, 월급도 오르겠지 하면서 막 지갑을 열어요. 아니면 기업들이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공장을 짓고 투자를 막 늘릴 때, 그것도 아니면 정부가 도로도 깔고 다리도 건설하면서 시중에 돈을 쫙 풀 때, 바로 이럴 때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힘차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총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면요, 새로운 균형점은 E1이 됩니다. 자, 결과를 보세요. 국민소득은 Y0에서 Y1으로 증가했죠. 경제가 성장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물가도 P0에서 P1으로 같이 올라버렸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의 두 얼굴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훨씬 더 골치 아픈 녀석입니다. 바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건 공급 쪽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번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뭐가 달라졌죠? 맞아요. 이번엔 공급 곡선 AS가 왼쪽으로 확 이동해버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바로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기업들이 물건을 만드는 생산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 하나 만드는데 드는 돈이 너무 비싸지니까 아예 생산량 자체를 줄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 새로운 균형점 E'을 보면 물가는 P'으로 막 치솟았는데 국민소득, 즉 생산량은 오히려 Y'으로 쪼그라들었잖아요. 경기는 점점 나빠지는데 물가만 오르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바로 이 끔찍한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부터가 좀 무시무시하죠?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든 말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다른데 과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깊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똑같이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을 좀 걷어들이는 정책을 썼다고 해봐요.
이 두 가지 다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 두 그래프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이랑 오른쪽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왼쪽 그래프부터 볼게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뭐였죠? 경기가 너무 과열된 게 문제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열을 좀 식혀줘야죠. 그래서 정부가 금리를 올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는 총수요 억제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늘어났던 총수요 곡선 AD1이 다시 원래 자리인 AD0로 돌아오면서 국민소득은 조금 줄지만 과열됐던 물가를 P0 수준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건 꽤 효과적인 처방전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똑같은 정책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총수요를 억제하니까 AD0 곡선이 AD 프라임으로 더 왼쪽으로 가버리죠. 그 결과 물가는 P스타 수준으로 아주 조금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소득이 Y 프라임에서 Y 더블 프라임으로 더 급격하게 추락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가뜩이나 안 좋은 경기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물가 잡으려다 경기를 아예 죽여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부가 겪는 딜레마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오늘 배운 거 다 정리됩니다. 자, 보세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원인이 총수요 증가, 즉 사는 힘이 너무 세진 거고 그래서 국민소득도 같이 증가해요. 이건 총수요 억제 정책으로 대응이 가능하죠. 반면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공급 감소, 즉 만드는 힘이 약해진 게 원인이고 그래서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경기 침체를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에 섣불리 총수요 억제 정책을 쓰면 경기가 더 나빠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차이점이 명확하게 보이시죠? 와, 그거 진짜 생활 밀착형 질문이네요. 맞아요. 저도 맨날 느끼는 건데 가격표는 그대로인데 과자 봉지를 뜯어보면 뭔가 허전하고 질소만 잔뜩 들어있는 것 같고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것도 과연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걸 경제학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줄어들다는 뜻의 슈링크랑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죠. 기업들 입장에서 대놓고 가격을 올리기는 소비자들 눈치가 보이니까 슬쩍 양을 줄여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현실 경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물가 상승, 과연 수요가 너무 뜨거워서일까요? 아니면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일까요? 즉,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일까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일까요? 오늘 배운 두 가지 이론의 틀로 현재 경제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이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경제를 보는 여러분의 눈을 훨씬 더 날카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